교토에 가면 뭐가 이렇게 좁아? 라는 느낌 없으신가요? 버스도 가게도 좁습니다. 결정적으로 길이 좁습니다. 길이 좁으니 다른 사람 어깨도 자주 부딪히고요. 차들도 아슬아슬하게 비켜 지나가는 경우가 많죠. 교토의 길이 좁은 것은 일본 사람들도 많이 느끼는 모양입니다. 일본의 유명 유튜버가 이 내용을 다루기도 했고요. 아침 뉴스 방송에서는 아슬아슬하게 좁은 길을 지나는 버스 이야기를 다루기도 했습니다. 가장 번화가인 시조 가와라마치 도로가 편도 2차선이니 말 다 했죠. 그래서 그런지 교토에서는 특이한 용어가 있더라고요. 바로 리고우라는 말입니다. 예전에 교토에서 지인차를 타고 갈 때 차 2대가 교행하기 힘든 좁은 길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요. 마주오던 차의 운전수가 조금만 뒤로 가면 리고우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처음 듣는 용어였는데 알고 봤더니 리고우라는 표현은 교토를 중심으로 서일본에서만 쓰는 표현으로 좁은 길을 비켜 지나가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런 길 사정을 반영한 독특한 표현인 것 같아요. 도쿄 사람들은 잘 모르는 표현이라고 하네요. 그럼 대체 왜 이렇게 교토는 도로가 좁을까요? 사실 그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역사적으로 교토는 폭격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일본의 많은 대도시의 큰 길들은 전쟁 때 폭격을 받고 그 불탄 터를 정비하여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폭이 100m나 되는 걸로 유명한 나고야의 히사야 오도리는 대표적인 예죠. 하지만 교토는 2차 대전에서 거의 폭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의 확장과 재정비가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교토에서 가장 폭이 넓은 도로는 교토시청 앞에 있는 오이케 도리인데요. 이곳은 2차 대전 당시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러 넓게 만들어둔 방화대였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교토에는 작은 뒷골목들이 유독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여행객들이 자주 가는 기온, 청수사 부근에도 많고요. 번화가에 있는 폰토천은 유명하죠. 이런 길을 교토에서는 로지라고 하는데요. 자동차 한 대도 지나가지 못하는 이런 길이 교토에는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교토의 태생과 관련된 특별한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의 교토는 794년 간무천왕이 수도를 옮기면서 만들어졌어요. 당시 도시 이름을 평화롭고 안락한 도시라는 뜻으로 헤이안쿄라고 지었고, 국제도시였던 중국의 장안을 모델로 동서 약 4.5km, 남북 약 5.2km의 규모로 만들었죠. 당시에는 매우 계획적으로 만든 신도시였어요. 바둑판처럼 반듯하게 길을 내고 한 변이 120m인 정사각형을 기본으로 해서 구획을 나눴습니다. 이걸 조방제라고 합니다. 큰 길과 작은 길을 동서남북으로 쭉쭉 내다보니 동서로는 큰 길이 13개, 작은 길이 26개나 되고 남북으로는 큰 길이 11개, 작은 길이 22개나 되었다고 해요. 이것은 지금 교토의 도로가 바둑판처럼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590년쯤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것을 크게 개조했어요. 기존의 바둑판 모양 구획 한가운데 새로운 길을 내서 직사각형 모양으로 마을을 나누는 방식을 도입한 거죠. 이걸 단책형 마을 구획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진 구획 가운데에 길을 내서 더 많은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어요. 이때 가운데에 좁은 길을 만든 것이 바로 로지예요. 원래 로지는 막다른 좁은 길을 말하고 즈시라는 것은 통과할 수 있는 길을 지칭했는데, 지금은 크게 구분 없이 로지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이런 도시계획의 여파로 지금도 교토에 가보면 이런 좁은 골목길이 정말 많고요. 이 골목길들 사이에 형성된 동네를 즈시마치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골목은 자동차가 지나지 않고
집들이 마주보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아이들의 놀이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로지에 접해 있는 집들이 인기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오래된 건물도 많고 이웃과의 커뮤니티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요. 물건이 저렴하지만 재건축이 힘들어 대출도 잘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로지를 다르게 활용하는 곳도 있다고 하네요. 대표적인 곳이 청수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아지키 로지라는 곳인데요. 한적한 주택가 사이에 있는 이곳은 12채의 전통 가옥이 로지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곳의 집들이 비어가자 집주인이었던 아지키 씨가 예술가나 장인을 직업으로 하는 젊은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 집들을 공방으로 빌려주기 시작하면서 예술인들의 아지트로 발전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곳에 예쁜 공방이나 아기자기한 카페들이 들어서면서 특색 있는 골목이 되었어요. 포토스팟이기도 하고 접근성이 나쁘지 않아서 교토에 가보시는 분들은 들러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교토에 가면 철학의 길이라는 유명한 곳이 있어요. 최근 이 길을 아스팔트로 정비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길의 편의를 위해 정비하자는 목소리와 길의 전통과 성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대립하고 있죠. 다른 도시들이 동네를 중심으로 발전한 것과 달리 교토는 길이 도시의 중심이고 각 길마다 고유한 개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 하나의 포장에도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오늘은 교토의 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조선생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